안녕하세요. 오늘 민법에서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상대방 동의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상대방 동의. 동의가 중요한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뭐냐?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원래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상대방 동의 중요한 거예요. 동의.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빚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만약에 면제해 주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그리고 A가 B에게 C가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징역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불확정 기한부 징역. 왜냐면 C가 사망하는 것은 100% 사망을 하다는 사람을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지조건부 징역이라고 하지 않고 불확정 기한부 징역이라고 하는 건 불확정 기한부 징역.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에 반하는 조건, 즉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효이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에 반하는 조건, 즉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불법 조건이 붙은 행위는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효이다. 이게 그런 말이고. 그리고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있다.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전체가 무효예요. 이게 그러니까 4번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있다. X 전체가 무효이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거에서 또 파상되면 또 전체가 무효라는 거죠. 그리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능 뭐냐? 불능 조건이라는 건 뭐냐 조건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걸 불능 조건이잖아요.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잖아.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 뭐예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조건을 성립 시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 소멸하는 것. 조건을 성립 시 소멸하면 해제 조건.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가 틀린 말이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라는 것을 원래 보통 마이너스로 하거든요. 그 해제 조건도 보통 마이너스로 한다. 마이너스 뭐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불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걸 확정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를 때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우주로 올라갈 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자기가 막 돈도 없는데 막 돈을 막 예를 들어 내가 막 1,000억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거 그걸 불능 조건이라는 거고 뭐냐 조건은 성취시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건 해제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이게 불능 조건이 원래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조건을 성취시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 불능 조건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 해제 조건 그 법률행위 무효이다. 그러니까 조건은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능 조건이 할 수 없는 것이 만약 소멸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조건은 법률행위 유효지요. 4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4번. 4번은 뭐냐면 오늘 4번 이거예요. 4번은 민법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 공부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말이 좀 어려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뭐라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뭐라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무슨 불확실한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 결정되는 법률행위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리고 정지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틀려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하면 소급하여라는 지금 현재라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틀리고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다. 틀리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장래에 불확실한 법률행위, 장래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 건가, 500억을 벌 건가, 1억을 벌 건가, 불확실하잖아요. 사실이 자기가 돈 얼마나 벌 건가, 또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불확실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의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1,000억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1,000억을 잃을 수도 있고 못 잃을 수도 있고 그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 그리고 3번 해볼게요. 조건의 성취 후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 조건의 성취 후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고 X가 왜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이게 아니고 조건의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조건의 성취 후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발생한다는 X. 그리고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 후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가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 만약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를 했다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르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가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성취 전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말이에요.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발생한 거.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이 생기면 정지 조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이라는 조건을 성취 시 효력이 생기면 정지 조건, 효력이 생기는 거 봐봐요. 정지 조건을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 조건이라는 조건을 성취 시 효력이 생기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효력이 생기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 통지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부 기한부 이익의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성권부 기한의 이익을 상실이라 특약이라고 한다. 무슨 특약이라는 것은 나중에 특약이라는 것을 만약에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해서 그걸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돼.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을 민사에서는 많이 해요. 나중에 소송 비용 같은 걸 절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권부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 통지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부 기한의 이익을 특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 통지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그러니까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돈 갚어 빨리 나가 뭐 그런 거잖아. 짐 빼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기한을 줘서 이제 퇴고를 해야죠. 좀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채권자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자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한테 좀 약한 사람한테 기한의 이익을 주거든요. 채무자 이익이 추정하는데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부 기한의 이익의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 그 특약을 세우는 거죠. 오늘은 3번하고 4번을 지금 공부해봤어요. 3번. 오늘은 3번. 상대방 동의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